자, 이제 6주차 2교시 수업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동기부여가 무엇인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동기부여는 욕구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라틴어의 모벨에 움직인다라는 어원에서 출발해서 지금의 동기부여란 모티베이션이란 말이 나왔다라고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자, 욕구와 그 다음에 동기부여라고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는 중요한 부분이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 욕구 충족을 하기 위한 행위를 하게 되고 실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 실제 행동을 하게 하는 힘, 무언가 내가 부족한 욕구를,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행위, 행동들,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 자체가 바로 이제 동기부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딱 꼬집어서 선생님들도 설명하실 수는 없겠습니다만 동기부여가 어떤 의미인지는 좀 이해를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동기부여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서 동기부여와 욕구와의 관계를 한번 짚어봤고요. 자,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그 65페이지에 보시면 표 4-1이 있습니다. 내용이론과 과정이론에 따른 동기부여 이론이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동기부여를 설명하는 게 그게 크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용으로 구별을 하는 내용이론이 있고요. 두 번째가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은 뭐냐? 내용이론은 동기를 부여하는 실제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내용이론이라고 하고요. 핵심 내용은 동기부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생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과정이론입니다. 그래서 내용이론의 주요 이론은 매슬로우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니면 이제 계속 공부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하시면서 계속 그 욕구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하실 기회가 생기실 거고 그 욕구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때마다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들을 공부를 하시게 될 건데 오늘 한번 같이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맥클랜드의 성취동기 이론, 이것들은 욕구의 실질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를 좀 중요하게 따져서 동기부여 이론 중에서도 내용 이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과정 이론은 기대 이론, 그 다음에 아담스의 공평성 이론, 이런 이 두 가지 이론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슬로우 욕구 단계 이론은 위계화된 욕구의 구성들이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거죠. 위계화되어 있다는 건 계단처럼 층계에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계단을 밟고 올라서지 않으면 두 번째 올라가실 수 없죠. 그다음에 두 번째를 밟고 올라서야 또 세 번째, 세 번째 밟고 쓰면 네 번째, 네 번째 밟고 올랐으면 다섯 번째. 이렇게 계층화되어 있어서 한 계단 한 계단 밟고 올라간다. 그래서 위계화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욕구들로 사람의 욕구는 그런 욕구들로 위계화되어 있는 욕구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맥클랜드의 성취동기 이론은 성취 욕구가 많은 그 가지고 있는 욕구들 중에서도 내가 그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의 중요성 그것들 때문에 그거를 이루고자 하는 어떤 욕구 때문에 동기 이론이 생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론이고요. 이제 과정 이론은 기대 이론과 아담스의 공평성 이론인데 결과에 대한 기대, 유의성, 수단성, 어떤 일이 만들어질 건가에 대한 것들이 그걸 이루고자 하는 하는 것 때문에 욕구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동기부여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의 투입과 산출 대비에 타인의 투입과 산출을 비교해서 사람의 동기부여의 능력, 동기부여에 주어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크게 두 가지로 내용이 어떠냐, 과정이 어떠냐. 내용에서는 뭐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맥클란드의 성취 동기 이론, 또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동기부여가 어떤 과정으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기대 이론, 아담스의 공평성 이론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한번 저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기부여 이론 중에서 첫 번째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욕구 단계 이론은 계층화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계화되어 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누구나 사람은 기본적인 차원의 욕구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기본적인 차원의 욕구가 채워지면 점점 고차원적인 차원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계층화되어 있고 아니면 위계화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건 첫 번째
생리적인 욕구, 음식이나 의복, 거처, 의식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삶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인간의 욕구, 예, 생리적인 욕구라고 합니다.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 상위 단계로 올라가실 수가 없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됐는데 내가 안전하고 안전 및 안정의 욕구가 생길 수가 없죠.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내가 안전한지 행복한지를 따질 여를이 그러한 어떤 욕구들이 느끼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생리적 욕구가 채워져야만 안전 및 안정의 욕구,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장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기게 되고, 이게 또 채워져야 이제 소속 및 애정의 욕구, 어디에 소속되거나 사회관계를 함께 맺으면서 서로 상대방과 상호관계를 만들고 또 받아들여져서 서로 애정을 느낄 수 있는, 사랑하고 서로 동질감을 느끼는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네 번째 자아의 존중, 자아 존중의 욕구, 존경의 욕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은 평가와 존경을 받고자 하는 욕구, 이러한 욕구들이 생기는 거고요. 이러한 자아 존중의 욕구가 생긴 후에 바로 드디어 자아 실현의 욕구로 간다. 이런 단계적인, 계층적인, 단계적인 아니면 위계화되어 있는 이런 어떤 욕구의 구조, 층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자아 실현 욕구는 자기 발전을 위해서 자신의 잠재 능력을 극대화하고 자기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욕구들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누구나 이제 자아 실현의 욕구를 가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리적인 욕구에서 안전 및 안정에 관한 욕구, 또는 소속 및 애정에 관한 욕구, 또는 나중에 그 네 번째 자아 존중 및 존경의 욕구를 가지고 난 후에야 이제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한 욕구들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다. 이게 바로 6구 단계 이론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구 단계, 매슬로우의 6구 단계 이론에서는 어떻게 그 현장에서 좀 비교해 볼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으실 건데요. 매슬로우의 6구 단계를 자원봉사 활동이 동기에 비교한 양점도 외에 많은 연구자들이 한 거를 좀 보면,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가 만약에 자기가 저소득자였고 하면 의식주에 좀 문제가 있다라 그러면 무료로 음식을 제공받을 기회나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어떤 욕구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됨으로써 생리적인 욕구를 충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실직에 대한 두려움을 예를 들어 가졌다라 그러면 새로운 직업 기술이나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갖기를 희망하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안전의 욕구를 충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로움을 느끼는 어떤 잠재적인 자원봉사자가 있다라 그러면 타인과 만나고 사귈 수 있는, 사회에서 상호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상대방을 만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려면 함께 어울려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으로써 소속의 욕구, 애정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영역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같이 절하되거나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보상받고 공개적으로 인정받으며 주목을 끌 수 있는 기회를 받기를 원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아 존중감의 욕구, 아까 말씀드린 존경의 욕구들을 충족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활동하고 있지 못하는 능력 혹은 재능들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자원봉사 배치를 할 수 있는 유형들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아 실현의 욕구를 충족하게 되는 계기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론을 공부를 하고 이론을 현장에서 실제에서 배치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 잠재적인 우리 지역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로서 기관의 자원봉사 관리자이고, 기관의 관리자라 그러면 찾아오고 계신 많은 자원봉사자분들을 이렇게 그분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래서 어디에 일을 연결을 해드리거나 배치하는 게 좋은지를 잘 판단하실 수 있다라 그러면 자원봉사자들도 본인의 욕구를 충족하고 기관도 기관이 가지고 있는 욕구들을 채워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어떤 효과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들을 배우고 이론들을 통해서 실제와 연결할 수 있는 어떤 과정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매슬로우 욕구 이론들은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맥클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매슬로우의 이론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욕구의 기초에서 동기부여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성취 욕구, 친교의 욕구, 권력 욕구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성취 욕구, 무언가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는데 동기부여를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론에 따르면 성취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바로 성공에 따르는 보상 그 자체보다는 개인적인 성취와 성과에 대한 신속한 반응들을 추구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성취 동기 이론을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보면 자원봉사 관리자는 성취지향의 동기가 강한 자원봉사자에게는 더욱 책임있고 중요한 업무의 부여가 고려할 수 있고 권력지향형의 욕구가 강한 사람한테는 새로운 직책을 준다거나 아니면 다른 자원봉사자들을 지도할 수 있는 어떤 지위를 제공하는 등의 배려를 통해서 자원봉사자의 어떤 성취 욕구도 좀 키워주고 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기관에도 또 기관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의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고요. 또 그렇게 성취 동기를 이루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분들이 서비스를 받아서 클라이언트들도 부족했던 부분들, 기관에 부족했던 서비스나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던 개인적인 욕구들을 충분히 채워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원봉사의 동기 이론 중에서도 맥클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은 성취 욕구가 강한 사람들을 어떻게 자원봉사에 연결해 줄 거냐, 또 이렇게 그 구별을 통해서 자원봉사에 대한 동기부여를 가지고 오신 많은 분들을 우리가 기관에서, 현장에서 어떻게 함께 일해 나갈 수 있는 거냐, 함께 일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해주는 그런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성취동기 이론을 자원봉사 활동 동기에 좀 비교해서 보면 성취동기 이론에 따른 그 강점과 약점은요, 성취동기적인 사람은 항상 목표와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또 문제와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 또 강력하게 업무 수행을 통해서 업무 수행과 성공을 하기 위한 방법들을 늘 고민을 합니다. 이러한 분들의 강점은 잘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혁신적이고요. 훌륭한 계획 수립가이며 문제 해결사 역할들을 합니다. 또 강한 추진력을 갖고 있습니다. 성취 동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노력해야 될 점과 약점은 뭐냐면 타인에게 업무를 위임하려고 노력들을 좀 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혼자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열심히 해서. 네, 어쨌든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함께 어울려서 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같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함께 나와 같이 일하는 분들에게 제가 잘할 수 있는 일, 또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인정을 하고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거나 좀 같이 함께 해서 좀 더 좋은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가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또 과정에 대한 노력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인내심이 좀 부족한 경우들이 많이 보여진다라고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인간관계와 팀에 더 가치를 부여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합니다. 타인의 감정과 욕구에 굉장히 좀 민감해야 될 필요가 있다. 또 너무 완벽주의여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여유 있게 좀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위험부담을 지키려는 노력들이 좀 더 노력해야 될 점이다. 이렇게 성취 동기가 크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다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이러한 분들은 피드백을 받으려는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걸 싫어하죠. 그래서 일하는 과정 중에서도 계속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진행해 왔던 일들이 잘 되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을 하시죠. 그래서 잘못됐으면 또 바로 수정하시고 잘된 일들은 계속 해나가시는 어떤 피드백을 받으려는 욕구가 굉장히 많고요. 또 도전하고 성장하려는 기회로 삼으려 하는 욕구가 많습니다. 또 높은 수준과 독특한 성취의 욕구가 있고요. 마감시간,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마감시간 지키기, 또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욕구들,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진행해 나온 일들을 다 체크를 하시면서 일들을 잘 해 나가시죠. 이러한 분들은 어떤 부분들의 직무에 참 잘 맞느냐, 이런 일입니다. 기금을 모금한다거나 행정적인 일을 한다거나 훈련을 시킨다거나 재정적인 업무들, 또 자료 수집, 또 전문적인 과업이나 이사회의 이사직 이런 일들을 좀 하시게 되면 아주 이러한
성취 동기적인 어떤 욕구를 가지신 분들한테 잘 어울릴 수 있는 일들이죠. 그러면 자기 성격에도 맞기 때문에 좋은 결과로도 이어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시든 아니면 현재 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곳에서라도 이러한 성취 동기가 많거나 하시는 분들은 적정한 업무에 이렇게 배정을 해주시면 더 효과적으로 효과를 가지실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또 가진 것은 이제 거대한 시간 측정기. 왜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이 시간 안에 하는 이걸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그런 동기부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성취 동기적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동기부여의 의식을 가지신 분들은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시고 그 목적을 꼭 이루어내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거대한 시간 측정기,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딱딱 제 시간에 다 마무리하시는 어떤 동기들이 성취 동기들이 굉장히 강하신 특성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친교 동기적인 분들. 잠깐만요. 네. 친교 동기적인 분 아니면 또 권력, 영향력의 동기적인 사람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친교 동기적인 분들은 친교 동기적인 분들, 친교 동기적인 어떤 동기부여 기능이 많으신 분들은 필요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누군가를 돕기를 원하시는 거죠. 또 친한 사람들과 있기를 원하시고요. 소속감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어떤 업무에 적정하냐? 바로 직접적인 대인 서비스 업무 또는 기관의 홍보 업무, 또 지지 활동에 관한 업무, 또 타인에 대한 인정을 계획하고 베풀기 위한 활동들을 하는 업무에 굉장히 잘 적응을 잘 하시고요. 또 잘 이루어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요. 또 지지 집단을 이끄는 일들, 리더로서의 어떤 일들을 굉장히 잘 해내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친교 동기적인 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권력 또는 영향력을 좀 추구하시는 이러한 분들을 이러한 욕구를 가지신 분들이 계신데요. 이러한 분들은 이렇게 지도자 또는 영향력 있는 위치를 갖고자 하는 욕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명성과 직무에 대해서 지위를 좀 갖기를 바라시죠. 그래서 권력이나 영향력적인 분들이죠. 실제 이런 분들은 되게 정치를 많이 하시는 그런 어떤 욕구를 가지신 분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어떤 일들이 좀 자원봉사에 좀 적정할 거냐. 옹호자의 업무, 그 다음에 정책 결정을 하는 업무, 또 기금 모금을 하는 활동을 하는 업무, 또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업무, 또 연사나 훈련가, 또 언론의 대변인, 이사장 또는 강력한 위원회의 위원장, 뭐 이러한 역할들을 맡게 되신다 그러면 자원봉사 활동가로서도 아주 훌륭한 일을 소기의 목적들을 달성하는데 아주 본인의 특성들을 잘 활용해서 일을 해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자원봉사 관리자께서 어떠한 특성들을 가지시고 어떠한 일들을 해나가시는지를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이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의 특성을 잘 살려서 적정한 업무에 배치해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시간에 잠깐 공부한 것처럼 자원봉사하는 관리자나 자원봉사 이론에서 중요한 것들은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람과 사회, 나를 이해하고 나와 함께하는 타인을 이해하고 또 나와 타인이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 것들이 좀 전반적인 어떤 지식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중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이론들을 가지고 계신데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도 있고 지금 함께 공부하고 있는 성취동기 이론 그래서 이 맥클리랜드의 성취동기 이론은 권력욕 그 중에서도 성취동기에 대한 어떤 영향들을 가지신 분들을 특성들을 함께 공부해 보았고요. 또 그러한 그 특성을 동기부여의 의식을 가지신 분들은 어떤 업무에 적합한지까지도
함께 같이 둘러보았습니다. 자, 이어서요. 동기부여 과정이론 중에서 두 번째 과정이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전까지는 저희가 내용이론이라고 그랬죠. 내용이 어떠냐, 매슬로의 욕구이론, 그 다음에 맥클레랜드의 성취동기이론, 동기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두 번째가 과정이론입니다. 과정이론에서는 첫 번째 브룸의 기대이론입니다. 자, 어떤 그 자원봉사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어떤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욕기가 동기부여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그 동기부여의 힘은 유의성, 수단성, 기대성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유의성이라는 건 뭐냐면 행동의 결과로 얻어질 것, 내가 자원봉사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나 성취감들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는 더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수단은 뭐냐면 행위 결과에 대한 보상이 주어질 수 있을 때 수단이라고 하는데요. 즉 달리 이야기를 하면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그 자원봉사가 수단이 되어서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거다라고 기대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대성은 뭐냐면 자원봉사 활동의 수행 능력에 대한 신념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내가 자원봉사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과업들을 달성해 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서 그런 활동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바로 자원봉사자들이 갖게 되는 동기부여의 힘이다. 동기부여의 이론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분명히 무언가를 원하고 올 건데 또 어떤 거를 기대하고 그런 자원봉사를 통해서 내가 어떤 걸 이루고자 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 또 내가 그런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러한 유의성, 수단성, 기대성이 합쳐진 게 바로 내가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를 하게 되는 힘, 그 의도를 만들어주는 건데 그걸 바로 동기부여라 그러고 그 동기부여의 원동력이 바로 이런 기대성이다, 수단성이다, 유의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는 많은 분들이 아까도 첫 시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경력을 자신의 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거나 아니면 경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라거나 아니면 사회 기대성을 한다. 사회에 어떤 기대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동기부여를 한다라고 자원봉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학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유의성 또는 선호성이라고 하죠. 그다음 수단성, 자원봉사는 어떤 수단으로 활용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무언가를 바라고자 수행해내고자 달성해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런 것이 바로 동기부여의 힘이 된다. 그것이 바로 브룸의 기대이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대이론과 자원봉사 관리의 시작점은 뭐냐면 첫 번째 자원봉사자들의 기대를 파악해서 바람직한 성과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관리자들은. 또 그렇게 해서 그에 해당하는 활동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기대치를 올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러한 것들이 좀 내가 바라고자 하는 것대로 이루어질 거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자꾸 나와서 자원봉사 활동들을 하게 되는 어떤 또 다른 큰 힘들을 만들어준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자원봉사에 대한 외적 보상을 통해서 그들의 성과를 정확히 알려줌으로써 신뢰를 확보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원봉사자의 가치 또는 욕구 체계를 파악해서 기관이 현재 제시하고 있는 인센티브의 유효성을 평가하고 무엇을 더 제공해야 되는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기대이론에 대한 충분한 이론적인 어떤 이해와 그 숙지를 통해서 자원봉사자 관리자는 우리 기관에 찾아온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 자원봉사자분이 이 근본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또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또 이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자원봉사에 대한 생각들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이 또 뭐가 있는지 우리 기관에서
준비해야 될 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숙고해서 적정한 부분의 자원봉사 활동을 배치함으로써 더 좋은 효과를 얻어낼 수 있고 이분들이 자원봉사를 계속해서 참여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원봉사를 해내갈 수 있는 어떤 힘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초기에 기관의 자원봉사자들이 오면 보통 그냥 저희 무료급식소에서 학생들이나 아니면 자원봉사 많은 오신 분들 오면 처음에 그냥 인사하고 그냥 들어가셔서 여기 무슨 일 하는 데입니다. 와서 같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몇 년 아주 오랜 시간 무료급식 봉사를 하면서 이제 누가 오시면 그분과 이제 초기 면담을 제가 하죠. 그래서 그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 기관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을 좀 하고 싶으신지, 또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이나 전문적인 경험들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활동하면서 어떤 것들을 좀 이루시는지, 기대하시는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좀 여쭤보죠.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 활동에서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이분이 맡아서 하시는 게 좋을지, 예를 들어 전부 무료급식이니까 주방에서 일을 하시는 게 좋은지, 아니면 무료급식에 찾아오신 많은 분들을 위한 다른 활동들을 하고 있는 그 활동들을 하시는 게 좋은지, 아니면 학생들을 관리하시는 게 좋은지, 이런 여러 가지 저희가 현재 저희 자원봉사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그분에게 좀 가장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이러한 일들을 맡기고 싶은데 해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그 다음에 아니면 처음에 해보시고 몇 주간 지속적으로 참여해서 자원봉사를 해보시고 함께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함께 또 다시 한번 논의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 바로 기대이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여러 부분들이 그런 어떤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그런 어떤 과정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회복지기관들이 자원봉사자들을 초대하기도 하고 모아서 어떤 기관의 어떤 역할들을 같이 함께 해나가고 있는데요. 만나서 초기 면담을 통해서 자원봉사자가 갖고 있는 가치나 아니면 전문적인 기술이나 기능들 아니면 어떤 그분들이 생각하는 자원봉사를 통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좀 잘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면접을 통해서 면담을 통해서 좀 기록을 잘하고 그분이 잘 할 수 있는 일들 또 그분이 기대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에 맞는 적정한 장소에 배치해서 일을 하게 되면 아마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수 있고 또 그 자원봉사 활동 과정을 통해서 그분의 어떤 기대나 성취감도 욕구도 충족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이 바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동기부여 이론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요. 이어서 나머지 수업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